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에게 가장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었던 며느리 김정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제 아들 지석이의 아내이자 제 노년을 책임지겠다던 그 아이가 사실은 제 목을 조를 독사였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에는 자꾸 안개가 낍니다. 경기도 남양주 상곡동 이효진 전원주택으로 이사오고 나서부터 시작된 일이죠. 방금 둔 돋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밥을 먹었는지조차 가물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김정민은 천사 같은 얼굴로 다가와 제 손을 잡습니다. 어머님, 또 잊으셨구나.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자, 이 약부터 드세요. 김정미가 내미는 하얀 알약 2알. 그 약을 삼킬 때마다 제 정신은 기묘하게 붕뜨고 명치 끝에는 차가운 돌덩이가 하나씩 쌓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정미는 제 입가에 물컵을 바짝 갖다 대며 제가 약을 삼키는 걸 끝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카락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죠. 그 손길이 꼭 죽은 사람 머리카락 만지는 것 같아 소름이 돋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웃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석이가 해외 출장을 간 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 김정미의 친절은 날이 갈수록 지나치게 달콤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죠.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갔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김정미가 제 방 문 앞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김정미는 제가 잠든 방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아줌마. 조금만 더 버텨봐. 김정미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낮고 서늘한 목소리. 아줌마라니요. 저를 늘 어머님이라 부르던 그 고운 입에서 나온 단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정미는 한참을 더 서 있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김정미가 들고 있던 그 차가운 살기가 제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정미는 다시 평소의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여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국물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미의 환한 웃음 뒤에 가려진 그 시커먼 증오를 봐버렸으니까요. 어머님, 오늘 오 원장님 병원 예약해뒀어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니까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김정미는 제 거절을 듣지도 않고 제 팔짱을 끼고 차로 이끌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에 있는 아주 화려한 내과였습니다. 일반 병원이라기보다는 무슨 요새처럼 삼엄한 분위기였죠. 김정미는 접수처 사람들과 아주 친해 보였습니다. 원장인 오성태라는 사람도 김정미를 보자마자 묘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안승자 어르신, 검사실로 들어오실게요. 간호사 박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정미가 따라오려 하자 박수진 간호사가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이번 검사는 보호자가 있으면 환자가 긴장해서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온다며 김정미를 밖으로 밀어냈죠. 저는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끼며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수진 간호사는 제 팔에 혈압계를 감으며 자꾸만 밖을 살폈습니다.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잡더라고요. 박수진 간호사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박수진 간호사가 제 귀에 입술을 바싹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죠. 며느님이 주는 약, 그거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 혈압약이나 보약이 아니에요. 어르신 정신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환각제 성분이 섞여 있어요. 제 가슴 속 돌덩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박수진 간호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발 믿어달라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저 사람들, 어르신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 다 빼앗으려고 그래요. 며느님이랑 원장님, 보통 사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정미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김정미의 눈이 박수진 간호사와 저를 번갈아 보며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세요? 박 간호사님, 우리 어머님 겁먹게 이상한 소리 하신 건 아니죠? 김정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치맛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저를 위하는 척하던 김정미의 그 지극한 정성은 사실 저를 산채로 매장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김정미를 향해 바보처럼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니까요. 박수진 간호사가 나간 뒤 상담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김정미는 천천히 걸어와 제 맞은편에 앉더군요. 그 아이의 눈빛은 아까 복도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정한 며느리의 가면 아래 숨겨진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눈이었죠. 어머님, 간호사가 뭐라고 했어요? 표정이 왜 그렇게 멍하세요? 김정미는 제 손등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꼭 독침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초점 없는 눈으로 벽에 걸린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박수진 간호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거든요. 내가 먹어온 그 하얀 알약들이 나를 미치게 하려는 독이었다니요. 아무 말도 안 하더구나. 그냥 내 혈압이 좀 높다고. 제가 웅얼거리듯 대답하자 김정미는 그제야 안심한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러더니 제 귀에 얼굴을 바싹대고 속삭이더군요. 맞아요. 어머님 혈압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에요. 지석 씨한테는 제가 잘 말해둘 테니까 어머님은 그저 제가 주는 약 잘 챙겨 드시고 푹 쉬기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 아이의 숨결이 닿는 목덜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김정미는 진료실 밖으로 나가 원장 오성태와 잠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내밀한 사이였습니다. 김정미가 오성태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자 오성태는 아주 익숙하다는 듯 김정미의 허리를 감싸 안더군요. 내 아들 지석이의 아내가 병원 원장이라는 놈과 내 눈앞에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터뜨리면 저들의 덫에 그대로 걸려드는 꼴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정미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핸들을 두드리며 콧노래를 부르던 김정미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더군요. 어머님, 예전에 아버님 하시던 사업체 이름이 한성건설 맞죠? 그때 아버님이 동업자 한 분을 정말 매정하게 내치셨다고 들었는데 기억나세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성건설.
제 남편이 젊은 시절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업자였던 한 씨가 자금 횡령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남편은 평생 그 일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김정미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린 겁니다. 글쎄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젠 기억도 가물가물하구나. 제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하자 김정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서늘해졌습니다. 백미러로 저를 훔쳐보는 그 아이의 눈은 분노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가해자는 원래 기억을 못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귀신이 되어서라도 찾아온대요. 신기하죠. 김정민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이 쟁반 위를 긁는 소리처럼 들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김정민은 우연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 우리 집안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지석이에게 접근한 것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정민은 또다시 약과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의심 없이 삼켰을 그 약이 오늘따라 유난히 하얗고 섬뜩해 보였습니다. 자, 어머님. 원장님이 특별히 처방해 주신 거니까 꼭 드셔야 해요. 그래야 머릿속 안개가 걷히죠. 김정민은 제가 약을 삼키는지 지켜보며 제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며 혀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물을 크게 한 모금 마신 뒤 꿀꺽 소리를 내며 목젖을 움직였죠. 아이 착해라. 우리 어머님, 이제 곧 편해지실 거예요. 아주 먼 곳으로 여행 갈 준비만 하시면 돼요. 김정민은 제 뺨을 톡톡 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혀 밑에 숨겼던 약을 뱉어냈습니다. 변기 속으로 떨어지는 하얀 알약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석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믿고 사는 저 여자가 어떤 괴물인지 엄마가 꼭 밝혀낼게. 내가 피땀 흘려 일군 이 집과 내 인생, 절대로 저 독사 같은 년한테 넘겨주지 않을 거다. 저는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노인이 아니라 새끼를 지키기 위해 발톱을 세운 늙은 암사자의 눈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미친 노인네가 되어야 합니다. 김정미가 방심할 때까지, 그 아이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팔 때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치매 환자를 연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실에서 김정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성태씨 약 용량 올렸어. 이제 며칠만 지나면 헛것까지 보게 될 거야. 요양원 서류는 준비됐지. 지석씨 오기 전에 다 끝내야 해. 김정미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방 안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김정미는 모를 겁니다. 자기가 쳐놓은 덫 속에 이제는 자기가 갇히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박수진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며느리 김정미가 주는 약을 전부 혀 밑에 숨겼다가 변기에 버렸죠. 약을 끊은 지 이틀째가 되자 신기하게도 머리를 짓누르던 안개가 걷히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겉모습은 더 망가져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님, 또 왜 바닥에 주저앉아 계세요? 방으로 들어온 김정미가 질색하며 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헤헤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입가에 침을 살짝 흘리며 중얼거렸죠. 지석아, 학교 가야지. 우리 지석이 가방 어디 있니? 김정미의 눈에 순간적으로 섬뜩한 생기가 돌더군요. 제가 드디어 미쳐가기 시작했다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그 아이는 제 어깨를 감싸지며 아주 부드럽고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지석 씨는 지금 돈 벌러 멀리 갔잖아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정말 이러면 곤란한데.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김정미의 손가락은 제 어깨를 강하게 비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픔을 참고 더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김정미가 방을 나가자마자 저는 귀를 문에 바짝 댔습니다. 거실에서 김정미가 오성태 원장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태 씨,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노인네가 드디어 자기 아들을 어린애로 착각하기 시작했어. 이 정도면 의사소견서 바로 나오지. 응, 지석 씨 오기 전에 집명의부터 옮겨야 해. 서둘러.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이 운영하던 한성건설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아들의 유일한 재산인 이 집까지 가로채려 하다니요. 김정미의 원한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김정미는 시어머니 대접은커녕 눅눅해진 식은 밥에 물을 말아 제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평소 아들이 있을 때는 진수성찬을 차리던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석 씨한테 전화 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지석 씨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잠이나 자요. 저는 그 식은 밥을 손으로 집어먹으며 낄낄거렸습니다. 김정민은 그 모습이 더러운지 코를 쥐고 거실로 나갔죠. 그 틈을 타 저는 김정미의 가방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어제 몰래 넣어둔 소형 녹음기에는 김정미와 오성태의 파렴치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기치 못한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김정미의 부모, 제 사돈댁들이었죠.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자기 집인 양 거들먹거리며 거실 소파를 차지했습니다. 사부인, 몰골이 왜 이 지경이에요? 정미야, 내 고생이 많겠다. 이런 치매 노인을 수발드느라. 안사돈의 말에 김정미는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어. 어머님이 가끔 나를 때리기도 한다니까. 지석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때리다니요. 며느리 손끝 하나 건드린 적 없는 저를 저토록 철저하게 악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돈이라는 작자들도 공범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아들의 집을 팔아 치울 궁리를 하며 집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다니더군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곧 지석이가 돌아옵니다. 지석이가 이 지옥 같은 연극의 관객이 되는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를 보여줄 것입니다. 정미야, 나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겠구나. 제가 방 문을 열고 나가며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자 김정미가 귀찮다는 듯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물컵을 일부러 김정미의 비싼 옷에 엎질러 버렸습니다. 이게 미쳤나 진짜. 김정미의 본 모습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뺨을 내리칠 듯 손을 올리던 김정미는 거실에 있는 제 부모를 의식했는지 간신히 손을 내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쏟아진 물을 손으로 핥는 신용을 하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김정미. 더 화를 내봐. 내가 더 잔인해질수록 내가 치러야 할 대가는 더 처참해질 테니까.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정미와 그 부모들이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며 제 집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지석이의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지석아, 엄마가 미친 게 아니란다. 엄마가 이 집, 그리고 너를 꼭 지켜줄게. 저 독사들이 우리 집을 삼키지 못하게 엄마가 목숨 걸고 싸울 거다. 안개 낀 창밖으로 지석이가 타고 올 차에 전조등이 비치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지석이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김정미가 쳐놓은 그물에 김정미 자신이 걸려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몸을 누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지석이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남양주 상곡동의 아침은 여느 때보다 안개가 짙게 깔렸더군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김정미가 준 약을 변기에 쏟아버리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퀭한 눈과 헝클어진 머리칼. 거울 속 노인은 완벽한 치매 환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석씨 곧 도착한대요. 안사돈 댁이랑 원장님도 오기로 하셨으니까 얌전히 계셔야 해요. 아시겠죠? 김정민은 제 얼굴에 분을 칠해주며 상냥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석이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확인시켜주려는 속셈이었죠. 오성태 원장은 이미 도착해서 거실에서 서류 뭉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제정신 감정소견서와 요양원 입원 합의서, 그리고 이 집의 명예 이전 서류들이겠지요. 지석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달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된 아들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지석이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왜 이렇게 말랐어? 정미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김정민은 기다렸다는 듯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석이에 매달렸습니다. 지석씨,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어머님 증세가 너무 심해지셔서 방금 전에도 나를 몰라보고 빗자루를 휘두르셨다니까. 원장님도 오셔서 보셨어. 오성태가 거들먹거리며 다가와 지석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유 대표, 마음 아프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하네. 어르신 상태는 이미 선망 단계야. 전문 시설의 도움이 없으면 유 대표 인생까지 다 무너져. 여기 소견서 보게. 지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 때였습니다. 사돈 내 식구들까지 거실로 나와 한마디씩 거들더군요. 지석이를 위하는 척하며 사실은 제 아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거실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놓인 김정미의 휴대폰을 낚아챘죠. 어머님, 그거 이리 내놓으세요. 김정미가 당황하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지석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아온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성태씨 약 용량 올렸어. 이제 며칠만 지나면 헛것까지 보게 될 거야. 지석씨 오기 전에 집령이부터 옮겨야 해. 노인네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거실에 김정미의 그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정미와 오성태는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바닥에 침을 뱉으며 김정미를 향해 낮게 을조렸습니다. 정미야, 내가 준 약은 변기가 다 먹었단다. 내가 정말 미친 줄 알았니? 김정미가 미친 듯이 제 손에서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 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수진 간호사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죠. 박 간호사는 제가 건네준 증거 영상과 약 샘플을 이미 경찰에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정미야, 너 정말이야. 내가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지석이가 포효하며 김정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정미는 끝까지 발악하더군요. 과거 제 남편 때문에 자기 집안이 망했다며 이건 정당한 복수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김정미와 오성태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사돈댁 식구들도 공범으로 연행되었죠. 아수라장이 된 것이라서 김정미는 끌려가며 저를 매섭게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똑히 말해주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진물이 나는 법이다. 고생 많았다, 정미야.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차가운 감옥 말이다. 모든 게 끝난 뒤 지석이가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속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고 자책하며 울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젖은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지석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무사하면 그걸로 된 거다. 이 집, 엄마가 지켰지?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안개가 거치고 거실 창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이쳤습니다. 제 명치 끝을 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가 비로소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어떤 독약보다 강한 것이 자식을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이라는 걸 저는 오늘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남양주 전원주택의 마당에 노란 국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그토록 저를 괴롭히던 새벽 안개도 이제는 포근한 소미불처럼 느껴집니다. 김정미와 오성태, 그리고 욕심에 눈이 멀었던 사돈댁 식구들이 법의 심판을 받으러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징역 5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 짧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미움보다 평화가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지석이는 요즘 출근 전 꼭 제 방등을 확인하고 제 손을 한번 꽉 잡아줍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 점심에 박 간호사님이랑 식사하기로 한 거 있지 않았지?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불안함이 없습니다. 지석이는 제가 지켜낸 이 집에서 다시 웃음을 찾았고 퇴근길에는 제 손을 잡고 마당을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수진 간호사는 이제 저희 집의 귀한 손님이 되었죠. 그 용감한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느 차가운 병실에 갇혀 하늘만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박 간호사와 함께 다시 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름은 어느새 희망사랑병원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오성태가 저지른 비리가 밝혀지면서 주인이 바뀌고 내부 분위기도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병원 냄새가 이제는 그저 담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박 간호사가 제 혈압을 쟀습니다. 숫자가 120에 80이 나오더군요. 어르신, 이거 보세요. 완전히 교과서에 나오는 정상 수치예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시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세요.
박 간호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더군요. 제 병은 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독이 되어 제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독사 같던 사람들을 치워내고 나니 약 한 알 먹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살아난 겁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석이가 제 곁에 앉아 제 손을 폭에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 지켜줘서. 나 정말 엄마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지석이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며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지석아, 엄마는 원래 강하단다. 너를 지키는 게 내 평생 농사였는데 그 농사를 망칠 수는 없잖니. 너도 이제 엄마 지키는 법 배웠으니까 우리 서로 지키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병원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꼭 저희 모자를 응원해주는 것 같더군요. 그 무거웠던 돌덩이가 가슴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그 지옥 같던 시간들이 꿈만 같고 몸서리가 쳐지지만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가 참 기특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람 무서운 게 세상에서 제일이라지만 그래도 결국 사람을 살리는 건 가족의 사랑과 진실된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제 이야기 중에 어떤 순간이 가장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순간에 제 손을 꼭 잡아주고 싶으셨나요? 저는 이제 아들 지석이와 함께 마당의 핀 꽃들을 보며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러 가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 한 조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